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김주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2026년도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이 3월 16일부터 공고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 대한민국 명장이나 우수숙련기술자, 그다음에 숙련기술 전수자, 그리고 모범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별도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지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제 제공드리는 이유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편의성 있게 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그 내용을 듣고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드리니까 한번 이 제작된 영상을 끝까지 좀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고 제출하시면은 그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사업 소개와 그다음에 26년도에 주로 하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이 선정하는 사업이 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선정 사업의 공정 청렴한 선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 승련 기술인에 대한 심사 기준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이제 FAQ라고 하죠. FAQ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뭐 각각의 서류 그 양식마다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소개입니다. 일단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사업을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그 예비 숙련 기술인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직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예비 숙련 기술인이라고 저희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거나 일반인 중에서 숙련 기술인이 되고 싶은 자를 예비 숙련 기술인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이제 어디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숙련 기술인으로 좀 스텝이 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해당 직종에서 7년 이상으로 좀 종사를 하시고 숙련 기술 발전 등에 공헌한 자를 저희가 우수 숙련 기술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이제 기술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대한민국 명정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 15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최고 숙련 기술과 숙련 기술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자를 뽑고자 이렇게 저희가 우수 숙련 기술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 기술인이 우수 숙련 기술자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단이 어떤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수 숙련 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그리고 뭐 전수자분들, 요분들을 따로 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숙련 기술 선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명장, 그리고 우수 숙련 기술자, 우수 숙련 기술 전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 사업체,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목적이나 우대 배경 뭐 근거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우대 배경을 보시면은 숙련 기술인이 우대 풍토 조성, 그리고 능력으로 성공하는 실력 중사의 구현, 그다음에 숙련 기술인의 성장 스토리를 전달해 가지고 청소년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게 우대 배경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거 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우수 숙련 기술자라든지 대한민국 명장이 된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수승련 기술인 선정 사업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장은 뭐 86년도부터 15년 이상 이제 종수한 사람들 중에 최고 수준의 승련 기술을 보유한 자를 이렇게 저희가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승련 기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해당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또 기술자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을 시켰는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을 들에 대해서 좀 뽑는 거고요. 뭐 높은 기술만 갖고 있는 분을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해서 해당 기술이 좀 더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신 분들을 뽑는 게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명장 전 단계로서 우수승련 기술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1년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됐고, 해당 그 사업에 7년 이상의 경력이 그 필수 요건입니다. 최소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에 우수한 기술응용 기술 보유한 자를 기술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는요, 1995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 경력 15년 이상의 그 전수자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숙련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는요, 1991년도부터 이게 만들어졌고, 숙련기술 장려 그리고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모범적인 사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개업 연수는 3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최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기능 한국인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06년부터 좀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숙련 기술인 중에 성공 사례를 좀 발굴해갖고 이달에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해당 인물로 홍보하고요.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는 그 일정하고는 좀 별개로 상시적으로 공단 지부지사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요건은 특성화고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하셔야 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의 공헌, 향후 숙련기술의 전파, 전수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신규로 추천하는 사항도 있고요. 변경된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신청서, 서약서,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양식을 쓰지 않아서 약간 그 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몇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안 하고 제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접수가 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신청서와 서약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전산으로 무조건 제출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넘기면 무조건 동의가 되고 서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청할 때 그 전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이스터넷에서요. 그리고 저희 기피 제도, 그 어떤 심사 전문위원 제척 기피 신청 제도를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 대상 범위에 속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해 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올해도 좀 운영을 하는데요. 2024년이랑 25년도에 운영을 했더니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요 QR 코드 지금 휴대폰으로 찍으셔가지고 그 카카오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저희랑 같이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의 첫 번째인 그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전산 입력 사항을 제출을 이제 전산 입력으로 가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 기술자, 그리고 숙련 기술 전수자 이렇게만 좀 전산으로 입력이 되고요. 숙련 기술 전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전수자가 이제 함께 파일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 전산으로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모범사업체도 회사 직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기 작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를 체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단 제3자 제공 선택사항도 있는데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또 명장이라든지 숙련기술자분들의 좀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는 네이버나 뭐 국가기관의 다른 쪽에다가 좀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쪽에 제공이 될 수가 없어서 홍보가 어렵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서약서 동의를 체크할 겁니다. 서약서도 작년에는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수기로 작성해서 서면까지 해서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시스템으로 전산 입력할 때 체크하셔가지고 동의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신청서 작성 양식이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명장, 숙련기술자, 전수자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이제는 이 전산 양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분야 직종이라든지 성명 이런 부분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별지 서식이랑 똑같은 형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꼭 작성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첨부 서류들 같이 넣으셔 갖고 제출해 주시면 접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전산입력으로 제출 가림 대상을 아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스터넷 화면에서 가름을 한다. 그래서 요번 안내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명장, 우수승련 기술자, 기술 전수자까지는 이 해당 부분을 전산 입력으로 가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두 부분은 제외되었다라는 거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확대를 해왔는데요. 올해도 또 대상을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25년도까지는 요렇게만 저희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의 그 대상이었는데, 변경한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양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처음에는 선정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선정 심사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대상자와 같은 기업, 법인, 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거기에 이제 올해 추가가 돼서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대상자에게 고문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선정 대상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밖에 선정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대상 범위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 제도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말씀드렸죠. 똑같이 2026년에도 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18시 이후에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본인 소개 후에 공통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름을 그 아이디를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이름을 좀 변경해 주시고요. 욕설이나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이제 퇴장 조치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거기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다른 홍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퇴장을 시킬 겁니다. 이게 강제 퇴장을 될 경우에는 다시 접속이 안 되실 거거든요. 보니까 그 강제 퇴실 당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매너 있고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위원회 뭐 위원회
들이라든지 요런 분들과의 이렇게 또 일정을 잡다 보면은 쪼끔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이 일정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우수승련 기술인 선정사업 운영 규칙에 대해서 약간 좀 변경한 제도가 있고요. 말씀드렸죠. 기피 사전 신청 그 제도에 대한 확대를 했고 심사 기준을 조금은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1월, 2월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월요일에 저희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수령 기술인 그 선정 사업에 대해서 선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넷과 저희 마이스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보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3월 16일, 17일 이 사이에 저희가 그 사업 설명회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유튜브로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까지 저희가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접수 마감 때까지 Q&A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가 마감되면서 온라인 신청서라든지 기피 신청, 아까 말씀드린 제척 기피 신청 제도를 그 서류까지 접수를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월 15일 날 기피제도 사전 신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가지고 그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7번 서류 심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 해당 건은 저희가 서류를 먼저 받고 어떤 그 전에 저희가 뭐 필수 요건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저희 반영돼야 되는 자료들이 필수 요건 자료들이 빠지거나 뭐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는 뭐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걸러내는 작업이 좀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서류 심사위원들을 또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 약간의 행정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는 5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뭐 우수승련 기술자라든지 대한민국 명문 전수자라든지 별도로 다 진행을 하는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별도로 심사한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류 심사 완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략적으로 5월 27일 정도 발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정 알려드리니까 뭐 중간중간 궁금하다고 하셨고 언제 되나요? 또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은 더 노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정 최대한 지키려고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뭐 일정 확인을 위해서 연락은 가급적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발표가 난 다음에는 현장 실사가 좀 진행이 돼요. 뭐 대한민국 명장이나 숙련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접수할 때부터 저희가 6월 달에 현장 실사가 있는 거를 좀 숙지하셔가지고 현장 실사 기간 6월 달에는 언제든지 실사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좀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좀 심사위원들과 그 신청자분과의 좀 원활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스케줄 좀 비워두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면접 심사를 현장 실사에서 이제 합격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면접 심사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우수승련 기술자 그리고 명장 뭐 숙련기술 전수자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좀 진행하기 때문에 뭐 나눠가지고 진행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주, 두 주 정도의 행정 소요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최종 선정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면접 심사를 합격한 다음에 그 추천 제안자에 대해서 또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뭐 범죄 사실 등 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뭐 이렇게 정부기관을 통해 갖고 이분이 추천 제안자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선정자 발표에 추천 제안자까지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저희는 그분을 확실히 정해서 8월 21일 또는 28일 뭐 사이에 저희가 최종 선정자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선정되신 분들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때 저희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날 선정자를 좀 시상하는
그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소랑 시간은 향후에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청년 심사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떤 누구에게 치중되지 않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심사 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기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요게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 신청서를 보시고 사유에 따라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피하는 심사위원을 명단을 작성하고 사유를 작성해서 저희 담당자 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담당자 메일은 여기입니다. 담당자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이게 신청서에 접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희 메일로 저희가 그 공고문 안에 이 양식 넣어놨거든요. 혹시 있으실 경우에 이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요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선정 대상자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특허, 서적, 논문의 공저자라든지 지도교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심사위원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체감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이 어떤 그 청렴도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배제를 합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보시면은 군품 수수 및 부정 청탁 시 이제 영구 배제를 할 거고요. 회피 분명히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이해관계자인데 회피를 신청하면은 최대 3년 동안 배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해당 위원이 채점한 결과는 전체 무효를 해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를 번복하면은 최대 3년 또 배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면 요 때도 3년. 그리고 타 위원한테 이제 심사를 하면서 아 이분은 뭐 이렇게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칭찬하거나 어떤 뭐 다른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진행하면은 요 분도 최대 3년까지 심사위원으로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대상자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심사위원으로 있다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있으면 이분도 배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불성실하고 직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그때도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대한민국 명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5년도에 참여하셨던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올해 26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그럴 예정이니까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진행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그 신청자들이 시험에 청렴대 적용 중에 신청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연도 미선정 및 3년간 접수 불가하게 될 겁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은 3년간 접수가 불가하도록 할 거고 기존에 만약에 선정됐는데 향후에 뭐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선정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죠. 이분도 최대 3년 이내 접수가 불가하도록 할 거고요. 심사위원인지 누군지 뭐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연락을 했던 뭐 그런 정황들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미선정할 거고 그리고 3년 동안 접수가 불가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은 차년도에 신청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3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는 3년간 신청이 제한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 기준을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류 심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겠죠. 접수를 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 실사. 이거는 필수 요건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현장 실사가 일어날 거고, 또 세 번째로 면접 심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각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확인할 건데, 서류 심사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 심사 기준에 맞춰서 작성 서류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페이지 수 제한에 대해서 그걸 준수했는지, 작성 순서와 증빙 선수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명 날인 필수, 파일이 잘 보이는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이룹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장 실사 오답 노트라고 해갖고 저희가 뭐 전년도에 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안내 같은 거를 향후에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가 합격되고 현장 실사 대상자가 되신다면은 향후에 안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본인의 신청 서류와 그다음에 제출하신 서류들에 대한 증빙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만들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 심사위원과 뭐 이게 공단 직원들 간다고 해서 뭐 다과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심사가 그다음에 이어질 거고요. 그때 이제 면접 시간과 장소는 알려드릴 건데, 대한민국 명장분들 같은 경우는 그 PPT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배분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서기의 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면접 심사까지 끝나서 이루어졌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국민 의견도 수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 관련 정보 확인, 추천 제안자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요건 서류가 있는데요. 해당 5가지 요건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자면 신청서, 서약서, 공정 내용, 사업체 규모 현황, 사업자 등록 증명입니다. 여기서 미제출되거나 부적합한 서류가 있으면 아예 심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 부분 놓치지 않게 다 수기로 작성하셔갖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 보셔가지고 꼭 하나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 신청 요건은 이제 미제출해갖고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기본 요건 꼭 확인하신 다음에 필수적으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 두 번째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총 100점에 가점 10점까지 해갖고 110점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업 내에 이제 숙련기술인이 우대하는 것이 50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40점, 그리고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 해갖고 10점, 최대 10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점 해갖고 사업주의 숙련기술 관심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보면은 사업 내 숙련기술인 우대를 어떻게 했느냐, 뭐 채용 시에 어떻게 우대를 했느냐, 만약에 뭐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소지를 했을 때 우대를 했다. 그 내용들을 작성한 내용이 좀 우수해 보인다면 1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드릴 거고요. 없다면, 그런 내용이 없다면 0점. 다음에 숙련기술인들이 승진이라든지 승급할 때 우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10점이 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드릴 거고요. 1, 2, 3 숙련기술인의 임금이나 보수에 우대를 했냐, 이렇게 뭐 숙련기술인이라고 하는데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아니면 뭐 그 특허를 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우대를 했냐, 임금을 좀 더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더 줬냐,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1-4 제한제도 및 현장 발명 촉진을 제도 운영했냐, 뭐 특허나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회사에 뭐 어떤 내용들을 제한한다 기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느냐, 제도나 규정들이, 그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제도의 취지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득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 50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번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훈련 실적이 30점으로 되는데 심사 직전 연도의 훈련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각종 훈련 구분 없이 총 배출한 인원의 사업체의 상시자 근로자 수를 나눈 백분율로 계산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30점이고요. 40점 중에. 그리고 보유 숙련 기술 실적 이걸 10점으로 해서 회사 명의 또는 회사 안에 있는 직원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에 대해서 특허는 건당 3점, 실용신안은 건당 1점으로 하고 최대 10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 숙련기술 향상 관련으로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3-1번으로 현장 실습 지원으로 최대 3점을 드리고 직업진로지도 최대 3점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다 보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드린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잘 해주시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주의 숙련기술 관심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직원들을 뭐 기능 경기에 참가를 시켰냐, 직전 년도 이제 3개년 평균 져가지고 뭐 10명 이상이면 10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숙련 기술이 있는 보유, 대한민국 명장이나 숙련 기술자, 우수 숙련 기술자 그리고 뭐 기능 한국인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기재를 해주시면 건당 이렇게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어서 채점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작성하셔갖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예상 질의 응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AQ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내용을 미리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뭐 해결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는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좀 말씀드리면 이 자주 전화가 오는 부분이에요.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어떤 직종에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 공고 내에 이제 38개 분야 92개 직종 직무 소개를 보시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직종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 뭐 우수숙련 기술자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직종의 최고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행정인보다는 훨씬 잘 아시고 좀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전에 뭐 신청서를 컨설팅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거 신청서 내에서 이제 저희 필수 서류나 뭐 이런 빠진 서식이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부지사에서도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선정 업무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정되고자 하시는 숙련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뽑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탈락자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나중에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요. 뭐 특허 등이 너무 높다. 기준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특허 논문 심사 기준 너무 높다. 본인 직종이랑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은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정 기준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회의나 뭐 검토를 할 거고 뭐 그런 것들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 이제 사업이고요. 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뽑는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직종만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나는 이 직종이 있는데 이 직종에 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직종을 왜 안 뽑냐. 당장 좀 신설을 해 달라." 막 이렇게 연락 오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직종 같은 경우는 그 고시로 법률로 공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된 지 오래 또 되지 않았거든요. 22년도쯤에 이렇게 저희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개정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고, 혹시나 뭐 또 나중에 이런 법률 개정이 될 때 기준이나 뭐 뽑아야 되는 직종 같은 게 또 회의가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 갖고 장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수승련 기술자와 이제 대한민국 명장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냐를 물어보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뭐 해당 직종에 계시면은 또 똑같은 분야로 신청을 하시겠죠. 기술자와 명장에. 네, 다만 그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우수승련 기술자 선정 실적 득점 항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수승련 기술자를 통하지 않고 명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우수승련 기술자를 먼저 진행하신 분보다 뭐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명장이 당장에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수승련 기술자가 되셔 가지고 해당 부분 점수를 받고 또 명장을 도전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총 150 페이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지나 뭐 서적 논문의 전체 내용도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PDF로 제출을 하고 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150 페이지, 딱 그 150 페이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지도 당연히 150 페이지 안에 포함이 되고요. 항목별로 또 포함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세부 페이지 수, 뭐 3장 이내, 3페이지 이내, 뭐 2페이지 이내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제한된 페이지 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50 페이지가 넘었다. 그럼 151 페이지는 부터는 저희는 채점하지 않고요. 항목별 세부 페이지 3장으로 3페이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4페이지, 5페이지 썼다. 그런 것도 저희는 채점해서 제외를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적 논문은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사본으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150 페이지에 포함은 되지만 전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전체 그 서적 논문에 대한 전체 내용은 두 번째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 파일 제출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제출하신 거에서는 150 페이지에 제출이 포함이 안 된다. 근데 이제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된 거 사본으로 제출하면 그 150 페이지에 제출이 된다. 그 양식 내에 넣으면요. 그 점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유기술, 숙련기술 뭐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작성된 순서대로 15건, 10건으로 된 경우 앞서 작성된 내용이 불인정되더라도 뒤에 내용을 심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중요 순으로 좀 작성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 중요 순번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이후 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 무조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 이후에 또 그럴 경우에 그런다는 거 좀 유념하셔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 결과가 현장 실사나 면접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또 질의를 주실 수 있는데요. 서류 심사 결과와는 이제 면접에서나 현장 실사에서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자체가 다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출하신 서류는 이제 현장이라든지 면접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 내용은 뭐 심사위원마다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 서류의 완성도라든지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 거기서 이제 현장 실사하고 면접할 때 그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어 현장 확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은 직종별로 한 명만 선정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직종별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2명을 뽑아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인 고득점자가 5명인 경우에는 5명까지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직종에서는 한 명만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93개 직종을 이제 뽑고 있는데, 근데 뭐 모든 93개 직종에 모두 이렇게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뭐 이렇게 모든 직종에서 한 명씩 배출되면은 93명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 명장이 1년에 20명 이내를 뽑고 있다는 거, 부분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직종에서는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가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접수 받는 대로 심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해당 직종에 신청자가 없으면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신청자가 없다 아니면 신청자는 있으되 그 어떤 그 수준이 안 된다, 그 명장의 수준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선정자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직종별 한 명은 선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제한 10년, 7년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뭐 예를 들면 제출한 서류 중에 091 10년 이내의 실적을 091 7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특허, 실용신안, 논문, 서적 등 부문에 따라서 091 기준 10년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공헌에 특화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한민국 명장이나 우수승병 기술자 전수자로 좀 뽑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저희는 1-1 프로필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그 10년, 7년 이전에 뭐 이렇게 그 제한 기간 도가 되기 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라는 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전체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되나요?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5페이지 이내 요약해서 발췌본에 대해서만 번역 공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번역 공증 제출 안 하시면은 서류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전체 내용을 번역 공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경력증명서 양식대로만 작성해야 되나요?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린 그 샘플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뭐 양식이 없을 때나 뭐 좀 양식이 부족할 때 좀 활용하라고 제공해 드린 거고요. 회사 양식이 별도로 있으시면 그걸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다만 그 안에 담당 업무가 누락되거나 행정교육 등 관련 경력이면은 이제 뭐 해당 직종의 그 직무가 아닌 것이 적혀 있다면 해당 부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 관련하여 뭐 말씀드리면 패밀리 특허 가능 여부, 분할 특허 인정 여부, 우선권 등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보시면은 특허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받은 특허들은 묶은 패밀리 특허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 내용은 딱 한 건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 특허는 각각의 이제 특허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인정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선권은 별도 특허가 아닌 한 인정이 안 됩니다. 우선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 외의 특허권 내 특허권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고요. 음, 자, 첨부와 관련하여 서식마다 첨부를 넣는 건지 아니면 첨부 파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 150페이지 제한이 걱정됩니다. 너무 페이지 제한이 적다 그래서 첨부를 다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저희 그 서식이 있고 뭐 그 제출해야 되는 서식 순번이 있고 그 서식마다의 증빙을 넣도록 돼 있어요. 증빙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채점을 하게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서식 뒤에다가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담아 주셔야지 그 내용들이
제대로 채점이 될 거고 심사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찾아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DF 파일로 컴퓨터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저희도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도록 좀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산업발전 기여 등 3페이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산업발전 기여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그 제출 서류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칸이 부족해서 넘어가도 되냐를 여쭤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간 내용은 채점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넘어가고 4페이지부터 6페이지 뭐 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그냥 제외하고 3페이지까지만 읽어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잘한 내용이 뭐 1부터 100이면 이걸 다 쓰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중 제일 중요한 1부터 3 또는 1개, 1개에서 5개 등 정말 중요한 부분만 작성해 가지고 그 직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가능한 것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채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예상 질의응답을 드렸고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 갖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류 작성 방법을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신청서 양식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일단 뭐 대한민국 명장 우수승려 기술자, 그다음에 승려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 중에 어떤 전산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 또 이게 서류 작성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가지고 작성 방법하고 좀 상이하게 작성이 될 경우에 채점이 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들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잘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접수 마감일 4월 7일이죠. 18시 이후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이전에 제출하신 내용들은 자유롭게 수정 보완 가능하니까 그 전에 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꼭 수정해 주시고요. 신청서는 무조건 이제 PDF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간지도 160페이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151페이지부터는 채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비 서류는 반드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규정 서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올려드린 공고문에 포함된 서식을 꼭 준용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각종 서식명을 지우지 않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서식명을 해당 배점의 서식명을 찾아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명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하면은 심사위원이 못 찾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서식명을 잘 유지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이제 착오 기재, 누락, 부적격 증빙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인은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꼭 유념하시고 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작성을 하셨을 경우에 그 회사 내부 보안 시스템 때문에 그 파일이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 파일로 인해서 열리지 않으면 저희가 채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잠기지 않은 파일로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또는 7년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실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표기된 해약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진짜 심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공고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은 그 내용들은 저희가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 서류 내에 있는 작성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제출하신 사항이 다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신청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본격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수 기간은 마감일 기준 18시까지 준수를 해주시고요. 마감일이 26년도
4월 7일 18시로 이제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유념해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직인들이 누락되면은 그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 결격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심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서류 작성 시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준일은 공고일이 기준일입니다. 요거 좀 유념하시고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선정 직종 분야 및 직종 내용에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요, 신청 서류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는 신청인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이제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비 사료는 반드시 규정 서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도 서식을 뭐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뭐 저희가 안내하는 뭐 경력 증명서나 이런 거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제출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안내하는 그 서식들을 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제출을 하시면은 그 서식은 저희가 채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신청 페이지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꼭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마이스터넷을 통해서 신청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신청 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오류나 보안 잠금이 돼 있는 경우 열리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를 안 될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에는 심사 제외가 되니까 꼭 해당 파일 잘 열리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의 내용에 이제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공증이 안 된 경우에는 서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그 2026년도 그 저희 구비 목록을 꼭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가지고 필수 서류랑 증빙 서류,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그 실적을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경력증명 같은 경우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거에 있던 경력에 대해서는 예전에 받아놓은 것도 상관없는데,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공고일 이후 3월 16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구비서류 목록 순번으로 하되 별지 서식하고 첨부물 순으로 이렇게 내야 돼요. 별지 서식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그 증빙을 바로 뒤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서식을 또 작성하고, 그 서식에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증빙을 또 바로 뒤에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각종 서식명은 꼭 지우지 마세요. 요거를 지우시면은 평가하기가 난감합니다. 이게 심사자들이 요 작성된 부분의 평가 증빙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채점되기를 희망하신다면은 서식명을 지우지 말고 별지 서식에 따라서 증빙도 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 내에 이제 청색으로 기록된 부분은 예시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잘 보시고 아 이거는 예시구나 생각되시는 부분을 자 지우셔갖고 본인에 맞게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각종 서식 자료 작성 시에 이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릴 건데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비 서류 목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보면은 명장이 있고 우수승명 기술자, 승명 기술 전수자, 그다음에 모범 사업체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까만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신청 요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게 제출되지 않으면 채점이라든지 심사 자체가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이 까만 부분의 내용들은 꼭 첨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 제출하시면은 해당 부분을 채점해서 해당 분야의 점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신청서라든지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작년에 좀 그 서약서를 잘못 낸다거나 양식을 잘못 낸다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지 않고 낸다거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 접수가 되지 않고 이제 서류 심사 자체가 안 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청서랑 서약서, 동의서를 다 전산으로 입력상으로 가름해서 요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들 또 유념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상자나 모범사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형식이라든지 제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기로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수기로 제출하셔야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뭐, 딱 보시면은 이 빨간 1번부터 8번 여기는 딱 보시면 이제 필수 서류가 되겠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수 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 7번부터 요 11번까지는 보시면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프로필이라부터 핵심 기술 소개, 이제 본인이 작성한 거, 그다음에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실적 뭐 작성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정성적으로 평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경기 입상 경력이라든지 국가 기술 자격,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정량적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이제 숙련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성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숙련기술 전수자분들도 여기 잘 보셔가지고 필수 서류랑 해당되는 그 실적이 있는 서류들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사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가 모범사업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URL 주소 그 https 세미콜론 / master.hrd.korea.or.kr인데요. 요 부분 그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마이스터넷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올 거고요. 거기 했을 때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명장들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일단 개인 회원으로 하셔야겠죠. 뭐 모범사업체 같은 경우는 단체 회원으로 하실 텐데, 나머지 숙련기술인 분들께서는 개인 회원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들을 보시면 숙련기술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분야별로 명장, 기술자, 전수자, 모범사업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개를 보는데 여기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소집 동의서라든지 서약서를 이제 동의를 해주셔야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걸 신청하신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신청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명장이면은 여기서 신청 결과 조회하기, 승용 기술자면 신청 결과 조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PDF 파일로만 올려야 되고요. 150페이지 이내에만 올려셔야 됩니다. 이후 15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후 자료들은 채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수 마감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숙련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 신청서는 좀 달라요. 모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명장 쪽 부분이니까 요건 보지 마시고, 여기 숙련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 신청서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 각각의 지금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 이렇게 담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 뭐 대표님의 연락처보다는 사업체 이 지금 모범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담당자분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직전 연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를 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직전 연도에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작성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표자명하고 직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약서 내용인데요. 뭐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명장, 기술자, 전수자는 전선으로 가름돼서 체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냥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라든지 사업체 같은 경우는 필수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요거 놓치면 또 서류 접수 안 되니까, 대상자랑, 그러니까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랑 모범사업체께서는
요거를 꼭 작성을 하셔 갖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 사업체 이제 별지 31호 서식을 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업체 같은 경우 이거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체 구분, 그 사업체명이라든지 대표자명 작성해 주시고, 사업 업종명도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업종이 무엇인지 다 써 있고, 써 주시면 되고, 업체 구분에 대기업이면 대기업의 동그라미,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의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각각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요 나뉘어진 카테고리별로 작성을 해 주시면은 되는데, 여기 서식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숙련 기술인 우대 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채용, 승진 승급, 보수, 제한 제도 및 산업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 제안, 기술 개발 시 우대 사항들을 제도나 규정이나 뭐 어떻게 좀 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입증될 만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쭉쭉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숙련 기술 향상에 대한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 직전 연도, 그러니까 25년도겠죠. 올해 26년도니까. 직전 연도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적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력서 병행이라든지 사업주 훈련, 뭐 SOJT, 아니면 뭐 산업 현장 교수, 뭐 기술 전수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유 숙련 기술 실적이라고 해 갖고 특허 몇 건, 실용신안 몇 건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회사가 갖고 있건 아니면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갖고 있건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해 갖고 작성해 주시고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숙련 기술 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런 내용들도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잠시만. 네, 그럼 뭐 이런 내용들 그 이후의 내용들에도 이제 서식에도 이제 3개년도에 대한 그런 증빙 자료들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3개년도에 사회 환원, 숙련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 환원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술해 주시고, 기능 경기 대회 이제 직원들이 참여했던 내역들, 몇 명이 어느 직종으로 참석해 갖고 뭐 어떻게 입상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수 숙련 기술인 보유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공단에서 지금 현재 뽑고 있는 명장, 기술 전수자, 뭐 기능 한국인도 포함이 되고 우수 숙련 기술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내를 별도로 우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쭉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별지 36호 서식부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포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급적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갖고 증빙 자료 등을 붙임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업체 규모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규모 현황은 여기 해당하는 부분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해당되는 데 동그라미 해 주시면서 지금 시설, 부대 시설 포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대지, 건물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본금도 작성해 주시고, 종사 규모는 지금 저희가 공고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보기 때문에 공고 이후에 입증할 수 있는 상시 근로자 수라든지 종사 인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든지 공장 등록증 사본 이런 것들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증빙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첨부를 하셔야 되고 2026년 공고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증빙 자료는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저희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보려면 이런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예시로 드려보려면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가름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그 해당 근거 서류와 맞춰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날과 대표자명 그리고 직인까지 날인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모범사업체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면은 접수나 심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고 갖고 여기 서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그냥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갖고 이제 증빙으로서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34호 서식 모범사업체 1번 항목에 이제 50점짜리 항목이에요. 되게 좀 큰 항목인데 앞에서 공적 내용에서 표현된 것들을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사업 내에서 숙련 기술인을 우대한 현황이 있느냐 했을 때 채용에 대한 우대를 했다. 막 채용하는데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우대를 했고 뭐 자격증 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우대를 했다라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작성하시고 규정이 있다면은 뭐 유로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승진 승급 과정에서 어떤 뭐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된다. 어떤 뭐 기능 경기에 참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표현을 해 주셔 갖고 규정으로서 넣으면 또 유, 없으시면 무 해 주시면 되고. 보수가 또 올라갈 때 만약에 뭐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보수를 더 줄 수 있다. 뭐 박사학위나 뭐 이런 박사학위 뭐다 기술과 관련된 어떤 입증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그 해당 회사의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한 제도로서 발명을 해서 촉진을 한다면 그것도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뭐 모범 사례가 있다면 작성해 갖고 관련 규정 유무에 체크하신 다음에 있으면 유 없으면 무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날짜 써 주시고 대표자명에 직인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술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증빙 서류 그러니까 뭐 내규라든지 아니면은 공문 그 회사 내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뒤에다 붙여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모범사업체 2-1번의 항목에 해당하는 30점짜리 그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 현황을 적는 겁니다. 기본 이런 내용들은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 직전 연도 것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직전 연도에 대한 내용을 뭐 자체냐 위탁이냐 훈련명 그리고 훈련 직종 훈련 기간은 언제였고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쭉쭉쭉 써서 개로 이렇게 쭉 표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훈련했던 그 증빙들을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신 날짜와 대표자명 직인을 날인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확인 공문이 필요해요. 이런 걸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뭐 HRD넷에서 화면 캡처본이라든지 훈련비 신청서 뭐 증빙 사료 같은 경우는 자료 같은 경우 저는 인정이 어렵다는 거 알려드리니까 근거 서류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훈련 과정이 다수인 경우는 별도 작성해서 첨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구분 작성 시에 사업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학습조 또는 분임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로 기재하고 위탁 훈련 기관 등에 위탁해서 진행한 사항은 위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 표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2번 10점짜리 항목인데요. 보유 승련 기술 실적의 현황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특허랑 실용 신안을 갖고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1번 사항들은 꼭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허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용 신안 몇 개 갖고 있는지, 특허에 대한 등록번호, 제목, 등록일이 언제고 어디서 발급했는지, 그다음에 보유 주체가 회사면 회사를 써주시고 아니면 뭐 직원의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발명자 기준으로 회사 또는 직원 중에 해당하는 주체를 기재를 꼭 해주시고 이런 증빙 서류가 발명자가 확인이 가능한 특허증이나 실용 신안증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명자의 직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이 여기 해당 소속 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김공단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포함이 돼 있다면 A라는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에 이분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서류를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091 기준 그 091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려기술 사회 환원 현황입니다. 또 3번 항목에 10점짜리 항목이고요. 일반 사항들 작성해 주시고 이런 그 사회 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장 실습을 지원하거나 직업 진로 지도와 기능 장려를 후원해 갖고 협약을 체결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현장 실습 지원이라든지 진로 지도는 이 3개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 26년인데 26년 전에 3개년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을 하고 협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3년 전 3년보다 더 오래된 내용들도 인정을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기술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증빙 자료들은 요거에 맞춰서 다 담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참여 확인서, 직업 진로 지도 참여 확인서, 그다음에 협약서 이런 것들 다 갖고 계시면 제출을 꼭 해 주셔야지 그 작성된 내용에 점수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작성 날짜와 그다음에 대표자명, 직인, 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1번 항목의 최대 1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기능 경기 대회 참가자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직전 연도 3기년 연도에 참가한 실적을 쓰시면 되는데요.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지방 기능 경기 대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민간 기능 경기 대회까지 하고 그 해당하는 대회에 몇 명이 참가하셨는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참가한 이력이 없으면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구분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이 구분을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회명이라든지 참가 연도, 그다음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참가 직종 작성해 주신 다음에 쭉쭉쭉쭉 쓰시고 해당 그 작성하는 일자와 대표자명, 직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업체 소속으로 참가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참가할 때 뭐 어떤 주식회사 뭐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걸 그 이분이 그 소속으로 지출하셨었는지 안 했었는지 참가를 하셨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참가한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항목에 중복될 경우 이제 중복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수승련 기술인 보유 현황입니다. 4-2에 이제 10점짜리 최대 10점짜리 항목인데 요거는 대한민국 명장이 몇 명이고 우수승련 기술자가 몇 명이고 전수자가 몇 명이고 기능한국인 선정된 게 몇 명인지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뭐 요 구분으로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해당자들을 작성을 쭉 해 주시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연도 작성하신 연월일을 써 주시고 대표자명, 직인 꼭 날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속 대표자 및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당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되고 한 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중복될 경우에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그 항목만 기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우수승련 기술자도 되시고 대한민국 명장도 한 분이 다 갖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 근로자분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명장 그 항목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 기간은 소속된 재직 근로자가 그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대표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 올해 그 선정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성 양식에 대한 설명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제 저도 인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녹음된 내용들이 다 정확히 뭐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게 녹음된 내용들이 너무나 길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드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제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해당 영상에서 다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쪼끔 헷갈리거나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의문을 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는 또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질문을 주시면 동일한 답변과 그다음에 편중되지 않는 답변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 선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니까요. 해결되지 않는 궁금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꼭 참여하셔 가지고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평일에만 좀 작성해 주시고 평일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 날 출근해 갖고 확인해 갖고 좀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욕설이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면 퇴장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채팅방은 저희 접수하는 일정까지만 4월 7일 18일 이후에는 이제 잠기고요. 다 내보내 드리고 방이 잠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참가하시려면 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 여셔 가지고 연결되는 그 URL 타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저희도 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그런 만큼 참여해 주시는 신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믿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 전달을 드렸고요.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정 업무 그쵸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